나는 내가 알지 못함을 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삶의 연륜과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때로 익숙함과 안정감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짊어져온 책임감의 무게는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숙련된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시대를 초월하는 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의 현인이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우리 삶의 여정을 비추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자기 성찰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겸손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깊이 음미하며 50대 이후에도 우리가 왜 멈추지 않고 배워야 하는지 그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또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망설여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잔잔한 용기와 따뜻한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있는 배움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소크라테스는 왜 모른다고 했을까?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의 번영기에 활약했던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거리와 광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며 삶의 본질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독특한 교수 방식과 날카로운 논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지식의 근거와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사회의 지식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축적한 지식에 자만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을 방문하여 신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그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명성이 자자한 시인, 정치가, 기술자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를 거듭할수록 소크라테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의 근본적인 원리나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에 갇혀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이유는 그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 즉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려는 겸손한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는 유명한 말은 바로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완성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우려는 과정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쉼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2.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5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안정과 익숙함이라는 편안한 영역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온 익숙한 길을 계속 걷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주하는 태도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과 풍요로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 또는 성숙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에서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공과 안정을 이루었기에 굳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내면적인 성장, 즉 개인적인 발전과 변화를 멈추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서 뭐하나,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는 젊은 세대들의 몫이지. 우리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야. 혹시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와서 창피한 꼴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 물론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삶의 다채로운 즐거움과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정신적인 근육은 점차 퇴화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 또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고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에는 은퇴나 정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 그 어떤 나이라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안 되라는 한계를 긋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뇌는 평생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현대 뇌과학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뇌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발달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최첨단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놀라운 뇌의 능력을 바로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경험, 학습,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반응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재구성을 통해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배움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특권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학습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의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복잡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젊은 세대 못지않은 열정과 집중력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몸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4. 배움은 자존감을 지켜준다. 인생의 중반 이후,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헌신했던 직장에서 은퇴를 맞이하거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고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배움은 우리를 다시 삶의 중심에 서게 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며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여 멋진 연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것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분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고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는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망설였던 미술이나 공예 강좌를 수강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믿음은 외부적인 평가나 사회적인 역할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 배움은 외로움을 막아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소원해질 수 있고 자녀들이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면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적막감이 감돌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직접적인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은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실습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공유하는 경험은 더욱 깊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소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면서 자녀들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토론하거나 같은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더욱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